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정서지능 EQ라고 하죠. 이게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책이 EQ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서 한때 엄청난 열풍이 불었었던 책이에요. 지금도 제가 집에 가지고 있고 이걸 다시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당시 IQ가 높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배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에, 또 세계 여러 국가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IQ보다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는 게 한번 등장을 해요. 자, 92쪽에 그래서 세 번째 줄인데, 세 번째 문단인데, 자, 정서지능의 개념이, 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제가 설명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또 그 하워드 가드너의 그 엄청난 그 이론이 그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잠깐 이거 잘못 설명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이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인지 능력이 개인차가 극심해요. 이게 지금 92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감정인지 능력이 중요하고 공감 능력이 중요한데 개인차가 극심해요. 그리고 93쪽에 그 이제 역스 다슨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자, 각성을 그러니까 너무 각성을 안 하고 있을 때와 너무 높게 하고 있을 때, 자, 너무 높게 각성한다는 얘기는 너무 긴장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너무 긴장하면 못해요. 뭔가 일을 못하거나 작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여스크 닥슨 법칙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적당한 각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각성을 하면 할수록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다 보면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 딱 하면은 먼저 이렇게 부정 출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먼저 이게 100m 달리기 할 때 먼저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높은 긴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또는 너무 잘하고 싶은 열망이 심하게 큰 거예요. 그건 그 선수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법칙뿐만 아니라 개인차가 극심한 게 정서지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 95쪽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은 기분을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기분이 이러니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더라,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또는 감정이 신체에 주는 영향, 이런 거. 자, 그다음 둘째, 자, 정서 조절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셋째, 정서지능에서 자기 자신을 동기화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자, 이게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극복을 해냈다. 내가 상당히 슬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가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이렇고, 그 감정에 근거를 해서 난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건데 어려워요. 이 논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95쪽에 이제 넷째인데, 감정을 읽을 줄 안다 그러는데, 감정을 읽을 줄 안다는 능력도 이게 개인차가 극심해요. 극심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술을 좀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94쪽, 95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맞는데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너무 예민해도 일상이 어려운데 너무 둔감해도 일상이 어려워요. 야, 나는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너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양성성, 균형성, 회복 탄력성, 사회지능이 다 중요해요. 지금 97쪽에 보면은 사회지능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정서지능에서 더 발달한 사회지능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사회성이라는 건데요. 인간관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데니얼 골먼 교수의 책을 다 읽어보고 다 지금 집에 보관하면서 한 번씩 다시 보고 있는데, 참 쉬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각자의 개인차가 극심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강의자를 기준선 찾기, 베이스라인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기준선 찾는 게 이거 잘 찾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재라는 사람의 그 기준선, 야, 쟤한테는 이 정도 얘기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도 얘기하면 못 받아들일 거야. 이게 기준선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정선입니다. 자, 이모셔널 라인을 잘 쳐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감정선을 어디로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감정을 찾는다기보다는 뭐 계약 관계, 뭐 일하고 묻고 이런 거 답하는 사실에 관련된 거다. 이런 쪽에 좀 그 관계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굳이 베이스라인을 그러니까 감정선을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는 업무적으로 자, 언제까지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자, 내일까지 시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업무적인 영역에서 이제 선을 찾는 거고, 지금 이제 감정선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일이나 업무보다는 사람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의 감정선. 자, 오늘 나하고 처음 딱 안녕하세요 만났는데, 저 사람의 감정선을 내가 파악을 했을 때, 오늘 뭔가 이상해. 자, 목소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기분이 좀 평소와는 다른 지금 기준인 것 같다. 이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 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상담하기나 사회복지 면담 이런 쪽에서는 베이스라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베이스라인 찾고 거기로부터 자존감이 낮으면 끌어올려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이걸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또 그 나름대로의 실무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선, 저 사람이 오늘의 기분이 좋다, 들떠있다, 기분이 가라앉아있다, 우울하다, 즐겁다, 기쁘다, 뭐 등등등이요. 이 감정선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격과 정서까지 얘기가 끝나는데 이거 지금 성격 정서 1%밖에 안 돼요. 이 얘기한 거는요. 그런데 이게 왜 조직 행태에서 중요하냐면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서지능, 사회지능. 저 사람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 협업을 좋아해. 자, 저 사람은 업무적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 감정선을 잘 찾는 걸 좋아해.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에 나중에 뭐 관리자가 되든 내가 구성원이 되든 이걸 알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모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격과 정서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조직,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과 정서, 조직과 행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